여기도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락 채널을 깨고 이제 올라갈 수 있으면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은 클 수 있겠죠.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2천만 원까지 간다고 치면 지금부터 4배가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을 아주 소량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 같은 때 투자 안 하면 솔직히 언제 하나 싶거든요. 1년 정도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국 현물 ETF가 되게 좀 부진하잖아요. 이에 대한 뉴스들도 좀 많더라고요.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자금 둔화가 좀 생겼잖아요. 막 계속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가 지금 좀 많이 꺾였죠. 심지어 뭐 피델리티 같은 데나 아크, 뭐 비트와이즈 이런 데서 조금씩 빠지고 있고, 블랙록은 그냥 계속 빵이죠. 빵빵빵 뭐 계속 찍고 있는데 오늘도 뭐 0 근처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 둔화세는 최근에 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 좀 단기적인 현상이다. 우려하는 전조 증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노출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 3.5개월? 3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관이나 회사 뭐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하면 ETF가 있으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제 3개월이 넘었으니까 조금씩은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현재는 이렇게 삐쭉 있다고 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담는 비중이 점점 커지겠죠. 소량이더라도.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에서 1%, 뭐 많게는 한 5%, 뭐 이렇게 담겠죠. 뭐 기관이나 뭐 회사에서 담고자 한다면 이렇게 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네, 이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내년에 최고점 기준으로 15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예상에는 변함이 없다. 네, 저도 뭐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뷰에는 물론 중간에 시점은 제가 완전히 틀렸죠. 저는 솔직히 금방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고점 넘길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1, 2, 3차 반감기 사이클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가 이제 4차 반감기를 이제 막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10달 정도는 뭐 중간에 한 20%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에 비해서 한 100%에서 20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보인다. 뭐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이게 어드바이저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미국이 되게 좀 큰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체 부의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60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갖고 있대요. 60대, 70대 뭐 이런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이분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재정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어드바이저인가 봐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어드바이저는 150곳으로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상담하는 이런 회사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는데 요런 게 한 150곳 정도 현재까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하는 기간이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죠. 5월 15일쯤 되면은 그게 한 50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500곳. 500곳이라는 게 우리가 전혀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500곳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출시 첫 분기에는 어드바이저가 아예 없거나 0이거나 많아야 뭐 한두 명 정도 요 정도 수준이고 첫 해에 2자릿수만 돼도 엄청난 성과래요. 2자릿수. 그러니까 10명, 99명 뭐 요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과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약 500곳에 달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초 메가 히트 상품이라고 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록의 아이비트죠. 얘도 한 71일인가?
이 정도 연속으로 순유입이 있었잖아요. 플러스가 71일 연속으로 된 거는 제가 알기로 탑 8 기록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 ETF 뭐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전체 ETF 시장에서 8번째로 가장 좋은 성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봐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61K를 봤죠. 이 61K를 본 데에는 이 퍼드가 뭐 좀 공포 뉴스죠. 퍼드가 이 퍼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트위터 좀 여기저기 보니까 이거는 좀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좀 지나봐야 아는데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9월 1일부터는 러시아에서 발행된 거 아니면은 네, 전면 유통 금지한다. 뭐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공포심에 이렇게 좀 쭉 빠졌던 것 같거든요. 어저께는 네, 이 가짜 뉴스가 러시아발 뉴스가 나오자마자 김프가 방어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저께 뭐 한 밤 12시였나? 새벽 1시였나? 요쯤 되니까 그다음부터 좀 반등세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63K 뭐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는 김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8,800달러인가? 8,800만 원인가? 뭐 요 근처까지 본 것 같아요. 8,900 정도는 되게 오랜 시간 있었고 업비트도 8천만 원대 앞자리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김프는 여전히 안 끼고 있긴 하지만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한 9,152만 3천원 뭐 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요때의 저점을 다 깬 것 같아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어저께가 가장 네 저점이지 않았나. 8,877만 원까지 갔네요. 8,877만 원까지. 네, 되게 많이 떨어졌었죠. 이게 업비트 기준으로 네, 4월 들어서 가장 최저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업비트에서 많이 거래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저번에 뭐 6만 달러 깨졌었죠. 5만 9천 갔을 때 요때보다도 오히려 어저께가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기대 심리에 좀 지금은 좀 반등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홍콩에서 그렇게 많은 유입세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 오늘 첫날부터 미국의 기록을 깬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은 기대감이 막 올라오면서 이 가격이 올라오고 미국의 현물 ETF도 막 이제 또 다시 올라가나 보다 하고 유입세가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 전체에 되게 호재죠.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최근에 좀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이더리움은 요때보다도 오히려 더 덜 낮았죠. 제가 이더리움을 비교할 때 제일 자주 보는 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를 네, 저는 더 많이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어떻냐 요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 저번에 엄청나게 빠졌어요. 0.046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0.5가 좀 넘어갔었어요.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어찌됐든 한 0.05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더리움 한 개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한 20분의 1 가격 정도는 현재 된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네, 달러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고점이 오고 불장이 오면은 요게 나중에 향후에는 한 10분의 1 정도까지는 네,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한 개에 뭐 한 450만 원, 460만 원 하나요? 네, 어찌됐든 뭐 500만 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46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2억이 된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혹시라도 2억이 되면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치면 2억의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전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2천만 원까지 간다고 치면 지금부터 4배가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아주 소량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투자하고자 하면 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저는 한 비율은 한 10대 1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은 1, 비트코인은 10. 요 정도로 투자하면 이더리움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올해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해니까 비트코인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좀 분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려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빨라야 뭐 한 1, 2년? 1, 2년도 좀 빠른 것 같은데 더 걸리면 뭐 3, 4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되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때가 한 2017년이었어요. 여기 처음 뭐 태동기에는 이더리움 당연히 힘이 되게 없었겠죠. 뭐 듣보잡이니까. 비트코인은 그래도 한 10년, 한 7년, 8년 정도 좀 명성을 쌓아왔고, 이때 좀 인기가 없다가 요때 되게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2017년에 보면은 한 0.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13% 정도 됐던 거죠. 그럼 지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냐? 지난 시장에는 좀 많이 못 올라왔네요. 한 0. 요때야 고점인가요? 요때야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대략 한 0.9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0.088. 옛날에는 한 0.13까지 갔었는데 지난 사이클에서 0.088까지 밖에 못 올라갔죠. 그러면 뭐 이때도 0.1을 못 넘었는데 0.1까지 가는 거를 좀 바라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보다 좀 낮게 잡으면은 한 0.7?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0.6에서 0.7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요때만 해도 0.7까지 됐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아주 낮은 상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을 찍었죠. 여기도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더리움이 그렇게 뭐 엄청 많진 않거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여기는 하락 채널을 깨고 이제 올라갈 수 있으면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은 클 수 있겠죠. 근데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시드 배분을 비트코인에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진짜 바라는 거는 알트장이잖아요. 알트장이 오려면 물론 뭐 솔라나나 밈코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 어찌 됐든 알트의 대장은 일단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더리움이 일단 전고점은 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868달러인데 4868달러. 요거를 넘지 못하면 알트장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이거 언제 고점 넘을지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뭐 4월이니까 한 가을쯤 되면 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만 승인이 되면 정고점을 넘기는 그 기간이 좀 당겨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봤잖아요. 지금 뭐 소송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뭐 미국 증권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SEC라고 하죠. SEC랑 컨센시스라는 데에는 여기는 그냥 이더리움 재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본진인 거죠. 여기에서 좀 로펌도 좀 좋은데 돈 많이 주는데 거기를 사활을 걸고, 왜냐면 이게 증권이다 판정 나면은 여러 가지로 너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증권성 시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지금 열고 있거든요. 이 재판에서 근데 이게 일찍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빨라야 1심이 한 1년 걸릴 것 같고, 이거저거 다 하면은 한 2, 3년까지도 질질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1년 빨리 돼서 1년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승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물 ETF 덕에 빨리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저는 좀 많이 내려놨어요. 요게 그 뉴스죠. SEC랑 컨센시스가 지금 소송을 하는데 이건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올해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어렵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은행이죠.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SEC 산하의 12개 펀드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말고 다른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재 펀드라던가, 오레더 펀드 같은, 이렇게 레이달리오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펀드들에서 비트코인 ETF 익스포저를 신청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 권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전문 증권 브로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분들이 실력이 대단할 거잖아요. 말빨이 대단할 텐데 그분들이 막 꼬시면 여기에 넘어가서 사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네, 모건 스탠리가 영업력도 대단하겠죠. 네, 큰 은행이니까. 요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투자은행들에서 점점 많아지면 미국의 현물 ETF 자금이 훨씬 더 빵빵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마이너스 나오고 000 나오고 그레이스케일 마이너스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예전 같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이때가 다시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좀 신호탄 같은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뉴스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앞으로 요런 데서, 그러니까 요런 투자은행들에서 현물 ETF를 좀 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좀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투자하기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한두 달 투자하려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1년 정도만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2024년 같은 때 투자 안 하면 솔직히 언제 하나 싶거든요. 반감기가 이제 막 지났잖아요. 이제까지의 경우로 봤을 때는 반감기를 지나고 계속 큰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1년 정도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네,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